오후 6시 낙원 칼국수 식당 앞. 식당 주인 김선희 씨 55세는 마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낡은 누더기 옷을 걸친 남자가 유리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은 때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진 채 어깨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김선희 씨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노숙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유리문에 손을 대고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멎은 듯 멈췄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눈빛. 13년 전 자신이 입양 취소했던 아들 이준호였습니다. 김선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저기 칼국수 한 그릇만.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온몸에서는 지하도 특유의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김선희 씨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참으며 말했습니다. 들어와. 빨리 먹고 가. 그녀는 서둘러 칼국수를 끓였습니다. 손이 떨려 국물이 밖으로 튀었습니다. 준호는 구석자리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칼국수가 나오자 준호는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김선희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5분 만에 준호는 그릇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낡은 종이 상자를 의자 아래 놓고 갔습니다. 김선희 씨가 그걸 발견한 건 준호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잠깐, 준호야. 그녀는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준호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김선희 씨는 종이 상자를 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상자는 습기로 축축했고 곳곳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13년 전 입양 취소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수백 통의 편지가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김선희 씨는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 오늘 지하도에서 잤어요. 무섭지만 괜찮아요. 엄마 생각하면 힘이 나요. 두 번째 편지. 엄마, 저 오늘 빵 3개 먹었어요. 누가 버린 건데 하나는 별로 안 상했어요. 세 번째 편지. 엄마, 저 씻고 싶어요. 근데 목욕탕비가 없어요. 엄마한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가고 싶은데. 김선희 씨의 손에서 편지들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울음소리가 텅 빈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김선희 씨는 편지를 밤새 다 읽었습니다. 총 247통, 13년 동안 준호가 쓴 편지였습니다. 편지마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언젠가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다는 다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선희 씨는 남편 박종철 씨 58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준호를 찾아야 해요. 박종철 씨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13년 전에 선택한 거잖소. 왜 이제 와서 그래요? 하지만 준호는 우리 아들이었어요. 아들, 당신이 입양 취소한 그 순간부터 남이 됐소. 지금 와서 왜 흔들려요? 그때 딸 박지민 씨 25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준호 오빠 찾는다고요? 김선희 씨는 딸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박지민 씨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은 이제 남이에요. 왜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려고 해요? 지민아, 엄마가 잘못한 거야. 준호한테 너무 미안해. 미안하면 뭐해요? 13년 전에 왜 그랬어요? 이제 와서 착한 사람인 척하지 마세요. 박지민 씨는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김선희 씨는 홀로 집을 나섰습니다. 준호가 어젯밤 나타났던 방향, 지하도로 향했습니다. 을지로 삼가 지하도. 곳곳에 노숙인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김선희 씨는 한 명 한 명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준호라는 사람 아세요? 30대 초반 남자인데. 나이 든 노숙인이 대답했습니다. 아, 준호? 그 청년 어젯밤에 119 불러서 실려갔어요. 뭐라고요? 어디 병원이에요? 글쎄요, 그냥 응급차 온 것만 봤어요. 김선희 씨는 근처 병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삼성병원, 서울병원, 중앙병원. 하지만 이준호라는 이름으로 입원한 환자는 없었습니다. 오후 5시 6번째 병원인 희망병원에서 드디어 단서를 찾았습니다. 윤미정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준호 씨요? 어젯밤에 응급실로 오셨는데 오늘 새벽에 퇴원하셨어요. 퇴원요? 치료는 받았나요? 검사 결과가 안 좋아서 입원 권했는데 본인이 거부하고 나가셨어요. 치료비도 없다고. 김선희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어땠나요? 윤미정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기 위암이었어요. 이미 전이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고요. 김선희 씨는 그 자리에서 비틀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김선희 씨는 준호를 찾기 위해 매일 지하도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남편 박종철 씨는 아예 말을 끊었고 딸 박지민 씨는 엄마를 볼 때마다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선희 씨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김선희 씨시죠? 저는 희망찾기 센터 최민수 상담사라고 합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이준호 씨를 찾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김선희 씨는 반가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정말요? 준호를 찾을 수 있나요? 네, 저희는 전문기관입니다. 다만 비용이 조금 들어가는데요. 성금으로 500만 원만 입금해 주시면. 김선희 씨는 의심 없이 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최민수 상담사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다시 걸면 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김선희 씨는 그제야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일주일 뒤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김선희 씨, 저는 천사찾기 협회 이명수입니다. 이준호 씨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또다시 희망에 매달린 김선희 씨는 이번에는 1,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기였습니다. 2달 동안 김선희 씨는 총 3,200만 원을 사기꾼들에게 잃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까지 모두 날렸습니다. 박종철 씨는 통장을 확인하고 분노했습니다. 당신 미쳤소? 우리 전 재산을 다 날렸잖아. 여보, 미안해요. 저는 준호를 찾고 싶었어요. 찾고 싶으면 이렇게 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소. 박종철 씨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오. 나는 더 이상 당신과 못 살겠소. 딸 박지민 씨도 짐을 싸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나갈 거예요. 엄마 때문에 우리 인생 다 망쳤어요. 13년 전에 버린 애 때문에 지금 가족까지 버리는 거예요? 김선희 씨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사흘 후 남편과 딸은 집을 나갔습니다. 김선희 씨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13년 전 준호를 입양 취소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딸 박지민 씨가 울면서 말했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싫어요. 오빠가 있으면 엄마가 나만 안 봐줘요. 그 말에 김선희 씨는 결국 준호를 포기했습니다.
친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지금 김선희 씨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한 달 후, 김선희 씨는 식당마저 정리해야 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지막 날, 그녀는 텅 빈 식당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혹시 김선희 씨시죠? 네, 누구세요? 저는 대성건설 공사장에서 일하는 정태수라고 합니다. 이준호 씨 아는 사람이죠? 김선희 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호를 아세요? 지금 어디 있어요? 정태수 씨 45세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준호가 저희 공사장에서 13년 동안 일했어요.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도 안 쉬고요. 13년을. 네. 그런데 준호가 그 돈을 한 푼도 안 썼어요. 전부 통장에 모았더라고요. 정태수 씨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준호 통장이에요. 그리고 이 편지도요. 제가 전해드리라고 했어요. 김선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 저 이준호예요. 엄마가 절 입양 취소한 이유, 저는 알아요. 제가 부족해서 엄마를 힘들게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13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돈을 모았어요. 언젠가 엄마 앞에 떳떳한 아들로 가고 싶었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아들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프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대요. 그래도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엄마가 해주신 칼국수를 먹었으니까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더 좋은 아들이 되지 못해서요. 편지를 다 읽은 김선희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정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통장에 8,500만 원 있어요. 준호가 13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김선희 씨는 통장을 보며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13년 동안 준호는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도 단 한 푼 쓰지 않고 돈을 모았던 것입니다. 김선희 씨는 준호의 통장을 들고 다시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이번에는 돈이 있었습니다. 치료비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2주일 동안 서울 시내 50개가 넘는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요양원도 찾아갔습니다. 쉼터도 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11시, 김선희 씨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딸 박지민 씨였습니다. 엄마, 나 지금 대학병원 응급실이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무슨 일이야? 교통사고. 엄마, 나 많이 다쳤어요. 김선희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딸은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 강민호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척추 손상이 심각합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평생 걷지 못할 수 있어요. 수술비는 4,500만 원 필요합니다. 그리고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김선희 씨는 준호의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8,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준호의 치료비였습니다. 준호를 찾으면 그 돈으로 치료해야 했습니다. 김선희 씨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은 고통스러워하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준호를 떠올렸습니다. 지하도에서 떠돌며 말기암으로 죽어가고 있을 준호를 의사 선생님이 재촉했습니다. 결정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김선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꺼냈습니다. 수술해 주세요. 그날 밤 박지민 씨의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김선희 씨는 수술실 밖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또 너를 버렸어. 엄마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수술은 8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 강민호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회복하면 걸을 수 있을 거예요. 김선희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준호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준호의 통장에는 이제 4천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지민 씨는 깨어났습니다. 김선희 씨는 병상 옆에서 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민아 괜찮아. 수술 잘 끝났어. 박지민 씨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다가 물었습니다. 수술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김선희 씨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준호 통장에서. 박지민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준호 오빠한테 13년 전에도 지금도. 김선희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잘못은 엄마가 한 거야. 박지민 씨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13년 전에 제가 거짓말했어요. 뭐라고? 준호 오빠가 저를 괴롭힌 적 없어요. 제가 질투가 나서 엄마한테 거짓말했어요. 오빠가 절 때렸다고, 나쁜 말을 했다고. 다 거짓말이었어요. 김선희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3년 전 김선희 씨가 준호를 입양 취소한 이유는 딸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딸이 준호가 자신을 괴롭힌다고 울면서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박지민 씨는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준호 오빠 찾아주세요. 제가 직접 사과하고 싶어요. 제 잘못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날 밤 남편 박종철 씨도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내가 너무 심했소. 박종철 씨는 김선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그리고 준호를 함께 찾읍시다. 김선희 씨는 남편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세 식구는 함께 준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박종철 씨는 사람을 고용해 CCTV를 분석했고, 박지민 씨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서도 전화로 요양원들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보름 후 경기도 외곽의 평화요양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준호라는 환자분 계세요. 2달 전에 입원하셨는데 보호자가 없으세요. 김선희 씨 가족은 곧바로 차를 몰고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평화요양병원 302호. 김선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준호가 누워 있었습니다. 13년 전보다 훨씬 야윈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그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준호는 김선희 씨를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한마디에 김선희 씨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김선희 씨는 준호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박종철 씨도 박지민 씨도 함께 울었습니다. 박지민 씨는 휠체어를 타고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빠, 저예요, 지민이요. 오빠한테 정말 미안해요. 13년 전에 제가 거짓말했어요. 오빠는 절 한 번도 괴롭힌 적 없는데 제가 질투해서 엄마한테 거짓말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민아. 너는 어렸잖아. 괜찮아. 박종철 씨도 다가가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저씨도 미안하다. 내가 우리 아들인데 아저씨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준호는 세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요. 13년 동안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엄마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어요. 김선희 씨는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주치의 송준영 선생님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준호 씨 상태가 많이 호전됐어요. 가족분들이 오시니까 의지가 생긴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암 전이는 막을 수 없지만 통증 관리를 잘하면 6개월에서 1년은 더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선희 씨는 그 말에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날부터 김선희 씨는 매일 병원에 와서 준호를 돌봤습니다. 박종철 씨는 병원비를 대기 위해 일을 더했고 박지민 씨는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도 오빠를 위해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석 달 후 준호의 상태는 놀랍게도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송준영 선생님도 놀라워했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암세포 증식이 멈췄어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선희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힘이었다는 것을. 1년 후 준호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의사들조차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김선희 씨는 다시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준호와 함께였습니다. 식당 이름은 희망 칼국수였습니다. 박지민 씨도 완전히 회복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식당에 와서 오빠를 도왔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2시, 네 식구는 식당 테이블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준호가 칼국수를 한 입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맛있어요. 김선희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먹어. 우리 준호 살 좀 찌워야 해. 박지민 씨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저도 칼국수 더 주세요. 박종철 씨는 행복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그래, 뭐든 물어봐. 13년 전에 왜 저를 입양 취소하셨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김선희 씨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넌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잘못한 건 엄마야. 엄마가 약했어. 진짜 가족이 뭔지 몰랐어. 박지민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질투해서 거짓말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요. 우리 다시 가족이 됐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김선희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준호야, 고마워. 엄마를 용서해줘서. 준호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를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요. 다시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밤 김선희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내가 13년 전에 버렸던 건 아들이 아니었다. 내 양심이었고, 내 용기였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다. 준호는 13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도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자랑스럽게 하려고 노력했다. 이제 나는 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는 준호와 박지민 씨가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선희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